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시다. 오늘의 문제는 행정벌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행정벌은 전통적 의무행 확보 수단이에요. 새로운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이다? 전통적 수단이다. 그리고 전통적은 행정강조,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은 장래예요. 행정벌 목적은 과거죠. 과거에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행정벌은 크게 뭐로 나옵니다? 행정, 형벌과 뭐가 있어요? 질서벌로 나오죠. 행정벌을 위반한 사람한테 형벌을 때리는 게 행정 형벌이고 과태료 때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 질서벌.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죠.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기 과료가 아니고 뭐요? 과태료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 과료는 뭡니까? 형벌입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과료는 형벌이야. 그러니까 과료가 아니고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 다음에 자, 뭔 얘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위반했거든. 위반하면 이 사람한테 행정 형벌을 때릴 것인가, 질서벌을 때릴 것인가, 이건 다 법에 있어야 돼요. 법에. 법률로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형벌로 때릴 것인가, 질서벌로 때릴 것인가는 누가 정한다?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법에 따라서 때릴 거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걸 위반한 사람한테 형벌을 때릴 것인가, 질서벌, 과태료를 때릴 것인가는 국회가 정하는데, 근데 국회의 그거는 재량입니다. 상황을, 사회 분위기라든가 상황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런 걸 위반한 사람은 형벌을 때려야 되겠네 라고 판단하면 형벌로 법을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건 과태료면 충분할 것 같아 이러면 과태료로 법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걸 때릴 것인가는 국회의 뭐다? 입법 재량입니다. 재량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질서벌, 과태료를 때리고 또 행정형벌을 또 때려도 되냐 이거라고요. 질서벌과 행정형벌, 형사벌 있죠? 형사처벌을 병고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중에 어디? 대법원 판례는 이게 병과가 가능하대요. 보세요.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 이 과태료가 행정 질서벌이죠. 이 두 개는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도 한다고 해서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통고처분입니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노상방뇨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상방뇨는 처벌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거 아시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류, 과료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류, 과료를 때리려면 원래는 형벌이기 때문에 원래는 뭘 열어야 됩니까? 재판을 열어야 돼요. 형사재판. 그러면 형사재판 절차는 형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때리는 게 원칙인데 너무 가볍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경찰한테 무슨 권 줬다고요? 통고처분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고처분을 받으면 내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범칙금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범칙금을 내면 여기 있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게 통고처분인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잠깐만, 여기서 문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현장에서 경찰이 나한테 통고처분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잖아. 그러면 통고처분을 가지고 통고처분은 나 억울합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갈 수 있냐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제기하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통고처분의 처분성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없다예요. 왜 없냐면
자, 통고처분이 억울해. 억울하면 나는 그냥 안 내면 돼요. 돈을 내야 된다 하지 안 내면 되고, 안 내면 그러면 통고처분은 유지됩니까? 통고처분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럼 안 내면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안 내면 이 사람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즉결심판 같은 데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즉결심판에서 주장해가지고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고처분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허용 안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안 보는 건데, 여러분들 즉결심판입니다. 이거는 앞에 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걸 제가 문제 만들면서 이거를 또 놓쳤네요. 즉결심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즉결심판 전제. 이게 이제 즉결심판 절차법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즉결심판이 제기돼요. 즉결심판이. 근데 즉결심판 제기됐는데, 만약에 즉결심판에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구류가 아니고 뭘 선고한다고요? 벌금과 과료를 선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잖아, 돈.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뭐 하지 않아도,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는? 벌금과 과료 선고할 때는. 그러니까 피고인은요,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때 법원이 허가해주면 그때는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하는 거지. 여기 조심할 거는요, 뭐 선고, 뭐 할 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고요. 벌금과 과료 선고할 때.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은요, 이겁니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초세 범칙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지방국세청장 있죠? 이 사람이 이 범칙행위한 사람을 수사기관에다가 뭐 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것인가는, 이거는 이 지방국세청장의 뭐다? 이건 재량입니다. 재량이야. 그러니까 통고처분을 안 하고 고발을 간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만약에 고발을 가버렸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그때는 이제 통고처분은 못합니다. 이걸로 갔으니까 이거는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보세요. 고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통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거예요? 고발한 이후에 통고처분 또 한 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한가? 이거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고발하고 나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통고처분은 이거는 당연히 권한이 없는 겁니까? 없는 거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야. 그러니까 고발로 갔으면 이제 못하고 이거 했으면 무효. 그러면 이 사람이 통고처분이 날라오니까 상대방이 뭘 갖다 냈다? 범칙금을 갖다 냈어요. 우리가 범칙금 갖다 내면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이 상대방인 A가 일사부재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라고.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고처분이 무효니까 범칙금 냈어도 통고처분이 없는 거야. 이건 통고처분이 없는데 어떻게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냈어도 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는 과태료다. 그 다음에 이때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두 개가 잘못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맞습니다. 꼭 좀 숙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벌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뜯어봤고요. 우리 내일이죠. 내일 또 이제 여러분 새로운 문제로 또 찾아뵐 텐데, 진짜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이제 경쟁률도 이미 뭐 한참 전에 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 무슨 원서 쓰느라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점수 올리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떠냐면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보니까 막 새로운 느낌도 들고 이럴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 다 그래요. 다. 완벽한 학생들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막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흔들리고 또 막 예전에는 너무나 뻔하게 알았던 건데 지금 보니까 막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수험생들은. 그래도 그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가 정한 부분, 오늘 내가 이만큼 하기로 했으면 그거 하루하루 지키는 거, 그거에다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은 좀 차단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밟아 나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절대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막 점수가 막 바닥치잖아요. 근데 일부러 2단계는 되게 제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단계 점수가 여러분의 합격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에서 그냥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